실제로 작전역 출구에서부터 단지까지 제 걸음으로 정확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은 몇 주 전에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현장 주변 영상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12월 22일 금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의 분주한 모습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게 되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녀온 후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 총 1370세대 중에 일반 분양 620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입주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작전역에서 상당히 근거리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전역 출구에서부터 단지까지 제 걸음으로 정확히 60걸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단지에서 아주 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전역은 향후에 GTX 정차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 1호선만 있지만 향후에는 GTX까지 해서 더블 역세권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주변 환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면 작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단지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단지의 가장 왼쪽인 105동을 기준으로도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단지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부터 학교까지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지의 도보 출입구가 약간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했던 영상을 살펴보시면 해당 단지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기 때문에 청약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호실 및 방향입니다. 총 620세대를 공급하는 이번 단지에서는 84 타입은 일반 공급 세대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작은 49 타입에서부터 59 타입 중심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74 타입은 13세대밖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동, 3동, 4동은 84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공급하는 세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동, 5동, 6동, 7동, 8동, 9동에서만 일반 분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1동, 2동, 3동, 4동은 부출입구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진입과 동시에 지하 1층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5동에서 9동까지는 진입과 동시에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3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지에서는 이렇게 지하 2층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윗동은 지하 1층만 아랫동들은 지하 3층만 사용할 수 있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입에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서향 뷰를 가진 타워형의 경우에는 남서향과 남동향 모두에 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4 타입은 일반 공급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공간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49 타입과 59 타입들은 6, 7, 8, 9동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타입들을 일반 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대부분 작은 타입으로밖에 일반 공급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청약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타입은 총 114세대를 일반 공급하게 되는데 주로 1인에서 2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은 1번과 2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좁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5구 A 타입입니다. 5구 A 타입은 특이하게 5구 AT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1층에 개인 정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70년간 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쭉 사용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 앞에 개인 정원 공간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5구 A 타입과 동일한 모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마통풍은 가능하지 않은 3베이 구조입니다. 5구 타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수납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5구 타입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 그리고 현관이나 주방에 팬트리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침실 3을 옷방 또는 수납 공간으로 꾸밀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구 B타입입니다. 5구 B타입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현관 팬트리 공간이나 주방 팬트리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구 B타입 역시도 침실 3을 이렇게 팬트리라던가 수납 공간으로 꾸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구 B타입은 거실이 남서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남동향으로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74 B타입입니다. 사실 74 B타입은 59 B타입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 모양입니다. 방의 크기가 좀 더 확장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59 B타입은 실제 사용 공간이 약 27평 정도 되고 74 타입은 사용 공간이 32평 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 평수는 이렇게 5평 정도밖에 차이 나진 않지만 가격은 1억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59 B타입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59 B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좀 더 커졌다라는 점, 그리고 방의 크기가 조금씩 커졌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4 B타입 역시도 거실이 남서향으로 배치되는 타입에서는 작은 방들이 남동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역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 A타입은 대지비 1억 4,700여만원과 건축비 2억 4,300만원을 더해서 분양가는 3억 9천만원, 확장비와 에어컨을 더하면 분양가는 4억 43만원으로 확인되었고 59 A타입은 5억 1,700만원, 59 AT타입은 4억 9천, 59 B타입은 5억 2,400만원, 74 B타입은 6억 2,1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작전역 역세권 단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걸음으로 약 60걸음 정도 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동의 경우에는 작전역에서부터 약 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향후 GTX DY 노선의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GTX DY 노선의 정차역을 살펴보면 작전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인천 1호선 작전역은 향후에 GTX DY 노선 작전역이 되어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단점으로는 84A 타입 일반 분양 세대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84A 타입, B 타입은 모두 조합원 내지 보류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 세대가 분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쉬운 측면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뷰해본 다른 단지들, 수원에 있는 매기옥 펠로시드,
안산에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단지와 비교해 볼 때에는 일반 분양 세대가 고층에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경우에는 84 타입 자체에도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분명 작전력 역세권으로 두는 큰 타입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주변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전력이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분양했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5구 타입을 살펴보시면 분양가가 4억 4,500만원, 그리고 단지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5구 타입은 매매 시세가 대략적으로 5억 1,100만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센트럴 계양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1,700만원으로 확인되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주변 대비해서 비쌀 뿐만 아니라 옵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문을 비롯해서 화장실, 거실, 안방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원하는 옵션까지 포함하게 되면 위에서 알려드린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옵션을 줄이고 기본형으로 한다면 흥행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나 오래 기다렸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84 타입이 없다라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와 함께 다양한 생각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 영상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현장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